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남 곳곳에서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젯밤 광주공항을 출발한 제주행 비행기가 기상악화로 회항했습니다. 승객들의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안철수 의원 측의 광주 전남 실행위원들이 처음으로 전체 모임을 가졌습니다. 신당 창당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지방선거 입지자들의 행보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대법원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지만원 씨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5.18 역사 왜곡 등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다른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 적금도와 고흥 영남면을 잇는 연륙교공사의 공정률이 70%를 넘겼습니다. 2020년 모든 구간이 완공되면 이동 시간이 크게 줄어 지역 교류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남 일부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여수 등 전남 14개 시군에 초속 14m가 넘는 강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비는 오늘 오전에 그치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광주 전남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3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도 나주가 영하 2도로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한편 오늘 새벽 광주시 서광주역 인근 도로가 강한 비바람에 떨어진 낙엽으로 하수가 막히면서 그 일대가 물에 잠기는 등 광주 도심 20여 군데의 도로가 침수됐습니다. 어젯밤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제주행 비행기가 기상악화로 회항해 승객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광주공항에 따르면 어젯밤 9시쯤 7시 30분 광주를 출발한 제주행 비행기가 제주공항에서 돌풍으로 착륙할 수 없게 되자 비행 1시간 30분 만에 광주공항으로 회항했습니다. 이에 대해 승객 20여 명은 기장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밤늦게까지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한편 제주로 가는 첫 비행기는 정상 운행하며 7시 30분 광주에서 김포로 가는 비행기 한 대가 운항 문제로 결항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정치 세력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때맞춰 지방선거 입지자들의 행보에도 시동이 걸렸습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오는 28일 정치 세력화에 대한 구상을 공개적으로 밝힙니다. 때가 되면 말하겠다던 일주일 전 발언에 이은 행보입니다. 정해지는 대로 제가 직접 제 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당 창당 선언까지는 아니지만 새 정치의 필요성과 정치 세력화에 대한 구상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당 창당의 밑거름 역할을 담당할 실행위원들도 활동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의 실행위원들은 어제 처음으로 전체 모임을 갖고 실행위원의 역할과 정치 세력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당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 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의 존재를 알고 어떤 일을 해나갈지 공감대를 확인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신당 창당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후보군들의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당장 오늘은 광주시장 후보로 거론되어 온 광주 전남 비전 21의 윤장현 이사장이 법륜 스님과 토크 콘서트를 엽니다. 법륜 스님이 안철수 의원의 멘토로 알려져 있고 광주와 호남을 주제로 대담한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출사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더디게 진행되어 온 창당 움직임이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지방선거 분위기도 달아오를 걸로 보입니다. 호남의 주도권을 놓고 대결이 불가피한 만큼 안철수 세력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과 견제 수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광주시의 캠코 사업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대해 조직적인 반발을 주도한 공무원을 문책하라고 광주시에 요구했습니다. 캠코 사업을 사기극이라고 주장한 광주시의회 홍인화 의원도 시민의 대표를 협박하지 말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토론하자며 강훈태 시장에게 TV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캠코 공방으로 파행을 빚고 있는 광주시의회의 예산 심의가 언제 정상화될지 주목됩니다. 홍인화 광주시 의원은 오늘 오전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의 일정이 잡혀 있지만 캠코 공방이 확산되면서 예산안 심의가 차질 없이 진행될진 장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캠코 공방을 둘러싼 경제부 시장의 유감 표명에 대해 일부 의원들과 광주시 간의 입장차가 있어서 예산안 심의 정상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보수 논객 지만원 씨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5.18 역사 왜곡 등에 대한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만원 씨가 지난 2009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올린 글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김일성과 짜고 5.18 때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려 했다는 등 거짓 주장을 실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글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지만원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5.18 특수군을 김대중 대통령이 불러들여가지고 5.18을 일으켰다. 이걸 이제 법원에서 그건 허위 사실이다. 잘못된 거라고 판결을 확인해 준 겁니다. 김대중 평화센터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민사재판을 통해서도 책임을 계속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5.18 때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해온 지 씨는 지난 1월에도 대법원 판결을 받았지만 당시에는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극우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인 이른바 일베 등에서는 5.18의 역사를 왜곡하고 전라도를 비하하는 글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로 볼 때 5.18 희생자를 홍어로 비유하는 등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일베 회원들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악의적인 행위에도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민주노총 광주 본부가 오늘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일명 귀태가 현수막과 을지훈련과 관련된 선전물 배포는 단순 철거나 과태료 부과 정도면 적당할 사안인데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억지 과잉 수사이자 대선 개입 물타기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산의 시국미사가 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내일 정기 모임에서 향후 입장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천주교 광주 정의평화위원회는 정기 모임에서 군산 시국미사에 대해 사제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향후 입장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광주 정의평화위원회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매주 시국미사를 진행해왔다는 점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추운 겨울은 어느 때보다 두려운 계절인데요. 자치단체들도 복지정책을 점검하며 겨울철 준비에 나섰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혼자 사는 정대엽 할머니의 집이 오랜만에 시끌벅적합니다. 마당 곳곳에는 자재와 장비들이 쌓였고 나무 토막을 재고 자르는 뚝딱뚝딱 소리가 대문 밖까지 울립니다. 연탄 보일러를 들여주고 단열재를 설치해주는 등 이른바 월동 준비를 돕는 자치단체의 복지 사업입니다. 이제 눈 찔끔 감고 하늘나라로 가겠어. 우리 영감도 이제 이건 못해서 눈 뜨고 죽었어라 그렇게. 고맙고 감사해요. 진짜 고맙고 감사해요. 30년 넘도록 낡은 집에서 혼자 살아온 김금진 할머니도 올겨울 추위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게 됐습니다. 외풍이 심해 얇은 스티로폼을 붙여둔 벽도, 잘 닫히지 않는 미닫이 문도 고치기로 했습니다. 통장과 부녀회원 등 마을 사정을 잘 아는 이웃들이 직접 마을을 돌며 목포에서 남방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600여 가구를 선정했습니다. 올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집 연탄 보일러도 교체하고 또 단열재도 시공해드리고 그다음에 생필품도 또 드리고. 자치단체별로 꾸려진 희망복지지원단이 정부 지원이 미치지 못한 취약계층을 찾고 복지재단이나 기업, 개인 등의 후원을 받아 연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내 사회복지시설 2,300여 곳에서도 다음 달 중순까지 난방관리와 화재방지 대책 등 동절기 안전점검이 실시됩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신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조선 충돌과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인근 리조트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는 신안군 증도의 엘도라도 리조트가 사고 선박 소유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름 유출 사고 이후 객실 예약이 취소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1,8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 고법 형사 1부는 국고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무안군청 소속 공무원 41살 황모 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 등은 지난 2009년 자격 미달인 업체가 떡 가공 공장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 국비와 군비 4억 3천여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황 씨 등이 적격 여부를 심사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범죄 취약 지역에서 경찰력을 총동원해 민생 치안 강화에 나섭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내년 1월 말까지 민생 치안 강화에 주력하기로 하고 편의점과 금은방, 빈집털이가 우려되는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순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 주민들의 차량 블랙박스를 활용해 범죄 취약지에서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는 블랙가드단 3,000명을 확보해 범죄 예방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상가 건물에 무허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37살 이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어제 저녁 7시쯤 광주시 북구 임동의 한 상가 지하에 오락실을 차린 뒤 불법 사행성 게임기 20대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불법 환전 등을 해준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출입문에 바늘 크기만한 카메라를 설치해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부 화가로 잘 알려진 민중미술가 황재형 작가가 30여 년 만에 고향 광주에서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시 쓰는 화가 한의원 작가도 서정성 넘치는 작품들로 30번째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며칠 밤을 새도 못 다할 길고 긴 이야기가 깊게 패인 주름에 담겼습니다. 황재형 작가에게 비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은 고단했던 한국 현대사와 그 속에 살았던 서민들의 모습입니다. 대학 시절 막다른 삶을 찾아 탄광으로 들어간 황재형 작가에게 우연히 목격한 한 광부의 죽음은 그의 그림 인생을 결정지었습니다. 갱도에서 밥을 먹는 외눈박이 광부와 연탄을 찍어내는 노동자들, 막장을 경험한 민초들과 그들이 속해 있는 삶의 터전이 묵직한 질감으로 캔버스를 채웠습니다. 제2의 고향이었던 강원도 탄광을 떠나 30여 년 만에 고향에서 개인전을 연 황재형 작가에게 그림은 인간에 대한 한없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물질사회의 현실을 극복하고 좀 더 우리는 행복한 미래를 구현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주고 싶었습니다. 아득한 기억 속의 거리엔 오래된 이발소가 우두커니 서 있고 마지막 기차가 달리는 밤하늘엔 노란 별들이 촘촘하게 빛납니다. 시를 쓰는 화가 한의원 작가의 그림은 누구라도 시 한 구절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풍부한 색감과 자유로운 분놀림, 그리고 세월과 함께 짙어가는 삶의 향기가 작가의 30번째 개인전을 진한 서정으로 채웠습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어떤 가슴에 있는 어떤 평화라든가 고향, 치유, 위로 이런 개념으로 그런 그 요소들을 작품으로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과 성찰, 그리고 아름다운 시가 담겨있는 서정성 짙은 그림들이 겨울의 문턱에 선 마음들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전라남도와 천일염 생산 어민들이 불합리한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천일염이 광물에서 식품으로 바뀐 지 5년이 넘었지만 소금 생산 어민들은 농수산용보다 2배에서 4.8배 비싼 산업용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천일염 생산 어민들은 불합리한 전기요금 체계를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한전은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상 소금이 광업으로 분류돼 있어 산업용 요금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내 태양광 발전 허가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가 시행되고 설치 비용이 떨어지면서 지난 2011년 119건 32메가와트였던 태양광 발전 허가가 지난해 287건에 50메가와트, 올 들어서는 지난 9월까지 326건에 80메가와트에 달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다문화 결혼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2년 다문화 인구 동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이 혼인하는 다문화 결혼은 1,100여 건으로 전년보다 14% 이상 감소했으며 전남 지역 결혼 10건 가운데 1건 정도의 비율로 다문화 결혼이 이뤄졌습니다. 한편 지난해 전남 지역의 다문화 가정 출생아 수는 1,300여 명으로 전남 출생아 수의 8%를 차지했습니다.
여수 적금도와 고흥 영남면을 잇는 연륙교 사업이 70%의 공정률을 넘어섰습니다. 나머지 여수 지역 공구 4곳의 연륙연도교까지 건설되면 여수와 고흥 간 이동 시간이 대폭 줄어들어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현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바다 위로 모습을 드러낸 고흥 영남면과 여수 적금도를 잇는 연륙교. 케이블 설치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제법 현수교의 모습이 갖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내년 4월 두 주탑 사이에 강교가 설치되면 고흥과 여수가 다리 하나로 연결됩니다. 교량 구간만 1340m, 왕복 2차로의 도로로 만들어지며 오는 2015년 말 개통될 예정입니다. 지형 특성상 물살이 강하고 바람이 거세 작업에 어려움은 있지만 대체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돼 현재까지 7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현장은 2015년 준공 목표로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고요. 금년도 현수교 주 케이블을 완성하였고 내년도 강교 가설을 목표로 현재 강교 제작 중에 있습니다. 모두 5곳의 공구로 이루어진 여수 고흥 간 연륙연도교 건설 사업. 고흥 영남과 여수 적금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구 4곳은 본격적인 사업 시작이 늦어져 오는 2020년에나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25km에 달하는 구간이 개통되면 여수 도심 지역과 고흥 영남면까지 이동 시간이 기존 1시간 20분에서 15분으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시간상으로도 1시간여가 단축이 됩니다. 이로 인한 고흥과 여수 간은 우리 고흥의 우주 발사 전망대, 또 고흥 청소년 수련원, 우주 센터를 연계한 관광 활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뒤 하루 10,000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 여수 고흥 간 연륙연도교. 고립됐던 섬과 육지의 교류가 확대되고 관광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윤호입니다. 김선호 광주시의회 교육의원이 김마담과 근로정신대 출판 기념 예배를 열었습니다. 김 의원은 책을 통해 지난 2008년부터 근로정신대 문제를 다루면서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과 한일 간 과거사 문제에 대해 느꼈던 진실한 고백과 다짐을 풀어냈습니다. 출판 기념 예배에는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관계자와 청소년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박인화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자전 에세이 좋은 사람 밝은 교육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박 의원은 평교사와 교장, 교육의원으로 활동해온 40여 년의 세월 동안 현장에서 체험하고 느낀 광주 교육의 현 주소와 미래를 풀어냈습니다. 박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 나설 예정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의 운영기관을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응모 자격은 광주 지역 미인과 대안학교 등이고 심의를 거쳐 선정된 기관에는 운영 예산이 지원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은 학교 부적응 등을 이유로 정규 학교를 그만둔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